뮤지컬 배우 원혁이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미스터트롯2에 출연했다고 밝혔을 당시 많은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는 자기 소개를 하며 여자친구와 연애한 지 2년 가까이 됐다. 우리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계속 결혼 허락을 안 해주시고 반대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자친구 아버님은 코미디언 이용식이라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죠. 이수민과 인연을 교제하면서 이용식과 만난 적은 딱 3초뿐이라는 원혁은 뵙자마자 바로 택시 타고 가셨다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그렇다면 이용식 씨가 원혁과 딸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기자 출신 유튜브의 폭로와 몇몇 현장 관계자들에 의하면 실제 원혁의 모습은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다르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딸의 결혼에 대해 냉담하게 반응하는 이용식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기에 이런 반응까지 나오게 된 건지, 그리고 원혁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기에 아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의 건강 상태와 딸을 얻게 된 과정을 알게 되면 딸을 떠나 보내지 못하는 이용식 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용식은 결혼 8년 4개월 만에 얻은 딸이라며 수민 양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는데, 수민 양은 어릴 때부터 모든 가족들이 자신에게 살아만 있으라고 했다며 실제로 금지용렵으로 자랐음을 밝혔죠. 수민 씨에게 아빠 이용식은 부탁을 하면 무조건 해내주는 톰 크루즈보다 미션을 잘 해주는 아빠라고 합니다. 딸 수민이가 밤 11시에 두통이 있다고 하면 종로에서 일산까지 문이 닫히지 않은 약국을 찾아서 약을 구해오는 아빠라며 이용식의 부인도 인정하는 딸바보인데요. 수민 씨는 아빠가 너무 잘해주어서 남편을 보는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듯하여 걱정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이 결혼한다고 하자 딸을 잃어버리는 기분이라며 표정 관리가 안 되었다고 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항상 착하고 유쾌해 보이는 뽀시기 아저씨 이용식은 코미디언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인생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당시가 사실은 가장 아픈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이용식과 김혜선 부부는 아이를 좋아했지만 결혼 생활 8년 내내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서로에게 소홀해지며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자녀 입양까지 생각하며 혼자 머리를 아파하던 이용식은 우연히 옷방 한켠에 있는 서랍장을 열게 되었다는데, 놀랍게도 그 사단 서랍에는 모두 베넷저고리 아기방울 버선 등 아기용품이 가득했었죠. 그제서야 아내 김혜선도 이용식 못지않게 아이를 매우 기다리고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이용식이 촬영을 가고 나면 묵묵히 옷방에서 아기 옷들을 정리하면서 8년을 보냈고 결국 임신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용식과 김혜선 부부에게 마치 기적같이 태어난 딸 이수민. 이용식이 유명한 딸바보가 될 만하겠네요. 결혼한 지 무려 8년 만에 딸 이수민을 얻은 이용식은 이수민을 늘 금지옥엽처럼 애지중지하며 키웠다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각별했던 나머지 딸의 첫 해외여행을 몰래 따라갔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죠. 친구와의 첫 해외여행을 흔쾌히 허락해준 이용식에 놀란 것도 잠시, 이수민은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는데 내릴 때쯤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 이용식 아니야? 라는 소리의 싸움을 감지한 이수민은 숨겨지지 않는 배를 숨기려 벽에 바짝 붙어 숨어있던 이용식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미행 사건은 다름 아닌 이용식의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여행을 같이 가는 친구가 분명 남자친구일 거라는 의심이 확신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용식은 이수민과 같은 비행기 같은 숙소를 몰래 예약한 후 아내와 함께 뒤를 밟았다고 하죠. 이용식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하고 이쁜 딸이겠지만, 이수민은 이용식과 외모와 체질, 몸매까지 쏙 빼닮은 붕어빵이었습니다. 아빠와 판박이인 이수민 양, 붕어빵 부녀가 참 보기 좋은 것 같은데요. 이수민 직업 같은 경우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공이 첼로인데 음악을 하면 대부분 유학을 떠나지만, 이용식은 딸이 유학을 간다고 하자 눈물을 뚝뚝 흘려 이수민이 아빠가 이러다 돌아가실까봐 그냥 아빠 곁에 남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고 성공이고 뭐고 유학도 포기했다고 하죠. 이용식의 아내는 딸과 남편의 관계가 참 보기 좋고 부럽다며, 특히 남편은 딸이 돈을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것이 가장 부럽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원혁의 부모님은 이용식과는 달리 이수민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하죠. 이용식의 예비 사위이자 이수민의 남자친구 원혁의 아버지는 파주에 위치한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용식은 OSEN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원혁을 만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결혼 자체를 반대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내가 착각했던 것과 다르더라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용식은 결혼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며, 사실 원혁을 보기 전엔 연약하고 여린 남자인 줄 알았다.
근데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다. 해병대 출신으로 남자다운 면모도 있더라고 칭찬을 보냈죠. 그러면서 그리고 원혁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원혁은 아버지의 설교 준비를 위해 전도사님처럼 곁에서 일을 돕는다고 착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까지 갖췄다고 말했는데요. 원혁의 직업을 보면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1월에 선 무대가 마지막 공연이었고 이후 경제 활동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 당연히 인지도도 없습니다. 워낙 무명에 가깝기 때문에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는 편인데 그의 나이는 1988년생으로 올해 35살인데요. 원혁은 직업이 뮤지컬 배우라고 하지만 현재는 전혀 활동하지 않고 있죠. 우연히 행복해지다 시간에 서커스 피자, 바보사랑, 사랑향기, 그대와 영원히 등 다수의 작품에 나오긴 했으나 뮤지컬 관계자들에 의하면 그가 출연한 작품들은 상업 작품이라기보다 동호회 작품에 가까워 뮤지컬 배우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사실 파주에 거주했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평창동의 원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또한 이용식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평창동은 부촌으로도 유명하죠. 이용식이 살고 있는 100평대의 집도 굉장히 고가의 빌라입니다. 그러니 원룸 계약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용식의 집에 들어와 대릴사위가 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도대체 원혁 부모님께서 왜 이를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많은 시청자들이 지적하고 있죠. 원혁 씨는 방송 활동도 미스터트롯이 처음입니다. 이마저도 이용식 씨 이름이 아니었다면 나가기 힘들었겠죠. 물론 원혁 집안 자체가 별 볼 일 없어 너무 처가집 덕을 보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지만 이용식은 예전부터 딸이 나도 언젠간 시집 가야 할 텐데라고 말을 하면 네가 시집을 왜 가냐? 그놈이 우리 집으로 장가 오는 거지라며 발끈했었다고 하는 일화만 들어봐도 얼마나 딸을 아끼는지 알 수 있는데요. 원혁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노력이라고 해야 하는데 대중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도 그저 이용식 덕만 보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용식의 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보름 뒤에 이용식에게도 같은 증세가 왔습니다. 녹화를 가기 위해서 씻고 나와 준비를 하던 도중에 이용식의 심장에 통증이 왔고 이게 심근경색이구나라고 직감했죠. 이용식은 쓰러지게 되고 온 몸이 땀으로 덮이고 숨쉬는 것도 힘든 상황이 되었고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탄 앰뷸런스 차 안에서 살아온 인생이 필름처럼 지나갔는데요. 죽음까지 왔구나라는 생각과 6살인 딸 수민이가 커서 손을 잡고 결혼식에서 신랑에게 데려다 줄 때까지만이라도 살 수 있도록 생명 연장을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온 이용식은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대에서 딸 수민이가 가려진 커튼에서 나왔고 이용식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왜 수민아 여기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귀에 큰 소리로 아빠가 수술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라고 딸 수민이가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용식은 딸의 기도로 본인이 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용식은 한 방송에서 눈과 중풍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방송 중에 이용식은 자신이 망막혈관 폐쇄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질환은 망막에 있는 혈관이 막히게 되거나 파열이 된 경우에 생기는 실명질환이고 심해지면 녹내장으로 변하게 되어 시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평소에 눈이 침침한 것을 느끼거나 시력이 많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망막 이상이 있다는 신호이므로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용식은 두 눈이 보이는 것처럼 생활을 할 뿐 사실은 뇌경색으로 인해서 오른쪽 눈이 실명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튜디오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랐는데요. 처음에는 피곤함에서 오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여겨서 병원을 찾아가지 않았고 하루 이틀이 지나다가 점점 앞이 까맣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에 대한 상식이 없는 상태로 뇌경색인지 모르고 방치해버렸고 치료 시기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결국 한쪽 눈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어 이용식은 방송활동과는 멀어진 채 사업에 집중하여 생활을 하다 보니 혈압이 상승하면서 망막의 혈관이 터지게 되었고 바로 병원에 가는 것이 맞는데 혈관이 터진지도 모르고 그저 눈앞이 까맣게 되니까 쉬면 낫겠지. 피곤해서 그런 것이다라며 생각만 하고 둔 것을 가장 큰 잘못이었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식은 남은 한쪽 눈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 중이고 사실 실명을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가족들 뿐이었지만 이제야 말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용식은 계속 반대하고 있으나 딸 때문에 거의 다 내려놨다고 하는데 원혁 아버지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방송에 나오셔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가수로 전업한 원혁 씨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빛나고 반듯하고 진정성 있는 가수로, 그리고 이용식 씨에게도 듬직한 사위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용식과 친분이 있다는 진성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원혁 씨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친아버지 이상으로 인간적으로 다가가면 언젠가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싶다고 응원했는데요. 이제 두 사람이 나이도 있는 만큼 앞으로 좋은 소식 들려줬으면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